영어 유치원 다녀야 한다? 다니지 말아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안녕하세요. 청남함스TV 조은혜 매니저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카페에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유치원 입학, 어린이집 입학. 그래서 오늘은 직접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라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제임스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라에서 8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원장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영어 유치원 다녀야 한다? 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가치관의 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네네. 있는데,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 이유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영유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에 뭐 아이들 심리발달센터가 뭐 3개가 생긴다, 아이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 발달이 좀 저해가 된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8년 동안 가르쳐 보시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영어 유치원이 생기면은 그 주변에 심리센터가 생긴다 이런 말들은 이제 괴담이 아니라 이제 솔직히 이제 조금 그런 현상들은 있었어요.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머님들께서는 그 비싼 돈을 주고 보냈는데 그러면은 집에 와서는 갑자기 유치원에 영어를 말할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세요. 다른 말로 이제 아웃풋을 많이 기대를 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또 돈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한국말을 할 줄은 아는데 왜 갑자기 내가 엄마랑 영어를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급한 마음에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영어 교재를 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한 번 더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문장을 해석을 못하거나 이 단어를 모르거나 하면 못하는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학원에 이제 컴플레인 콜을 하겠죠. 한편으로는 학원도 이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는 어머님을 조금 마음을 충족을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학원들이 이제 어머님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리딩 포커스를 많이 한다든지 단어를 많이 외우게 보이니까, 한다든지 그게. 그게 이제 바로 드러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치원 학생들이 어떻게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들은 있었죠. 본인은 충족, 그 공부라는 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충족시킬 만한 이제 곳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정말 아이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지, 어머님이 이제 만족할 만한 곳을 간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엄마보다는 아이 성향에 맞는 원을 그럼요. 고르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이 성향도 지금 당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그거 이제 그쵸. 습득에 뭐 국어가 이제 더 중요한데. 네, 그거에 방해가 되느냐? 저는 그거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이제 촘스키 이제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가 이제 LAD라는 게 있어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언어 습득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세 때부터 이제 보통 한 7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아이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언어라는 거를 학습식으로도 이제 뭐 배울 수가 있겠지만 그 언어 그 분명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곧 연령대거든요. 3개 국어든 4개 국어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 LAD라는 게 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은 밖에 나간 또 영어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ESL이랑 EFL 환경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에서는 영어를 쓰고 밖에서는 이제 한국어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거는 EFL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만큼 노출 환경을 6시간 이상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이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도 그 한국 아이는 한국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도 자연스럽게 네.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적을 하시거나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영유를 나오나 안 나오나 3, 4학년 또 고학년이 되면 별 차이 없더라. 근데 굳이 저학년 때 어릴 때 큰 돈 들여서 이렇게 영유를 갈 필요가 없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또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질문은 제가 이제 받았던 오히려 이제 그 주장을 하셨던 어머님이 계셨어요. 학부모님. 네네. 근데 그 학부모님께서 목동 수학학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9%가 다 영어 유치원 출신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어머님이 이제 본인 학생들을 이제 봐왔을 때 너무 회의감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영어는 다 6등급, 5등급 나오고 있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회의감이 굳이 드실만하네요. 보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셨었거든요. 본인 자녀를 보내시기 전에.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를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3, 4학년 때는 뭐 다 똑같아진다더라라는 말보다는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치원 때부터 영어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3년 내내 또 공부를 했는데 더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치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조금 치우쳤잖아요. 이제 학습식 리딩이라든지 이제 네네. 문제풀이 그리고 단어 외우는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스피킹이랑 리스닝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영유를 졸업하는 순간 좀 SR에 예. 이렇게 조금 목을 예. 매게 되더라고요, 예. 엄마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는 오케이 그냥 풀고 네. 이게 읽고 또 하자. 엄마가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제 맞아요. 실력으로는 SR은 사실 눈에 점수로 이제 그쵸.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뭐 0.1점 오르는 거에 저도 굉장히 좀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이라는 거는 금방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3학년 그 딱 피크가 되는 순간은 리딩이라는 거는 이제 스피킹이랑은 다르게 이제 스피킹은 솔직히 재밌으면은 꾸준함 너무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네. 그 9살 때까지 살다가 한국에 이제 9살 때 왔어요. 아. 예. 근데 이제 9살 때 돌아오고 나서 영어를 제가 읽는데 제가 한국말을 못했어요. 9살 때까지. 그러실만 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또 신기한 부분은 그 영어가 언어가 다시 들어오는 데까지가 한 1년이 걸렸어요. 짧죠. 근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언어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언어를 이제 영어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 머리로서 배운다라기보다는 감으로 익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 안 가요. 아, 그게 네. 좀 계속, 잠깐 네.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네. 그 감은 그냥 네. 유지가 된다. 언어와 예, 성적이라는 거는 좀 별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언어로서 영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좀 잘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입시도 과열이 되고 어린 시기부터 또 사교육을 시작하면서 영어를 유치원 때 시작해서 저학년에 완성을 시켜버리고 한 3, 4학년부터는 수학과 다른 과목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순수 그냥 시험 대비라는 거죠. 아, 이것도 아니다. 그건 순수 시험. 근데 언어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어머님들께서는 한 3, 4학년 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 내신은 어떻게 하지? 고등학교 이게 가서는 또 어떻게 하지? 이 영어랑 그 영어가 다르다는 또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다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도움은 되죠. 리딩을 최단으로 어렸을 때 끌어높여가지고 그 수준을 맞춘 다음에 아마 그런 계획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영어 유치원을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리딩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포기자들은 곧 있을 거예요. 3, 4학년 때. 그리고 이제 리딩 레벨이라는 거는 딱 그 수준이 있어요. 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레벨이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뭐를 어느 딱 그 선을 그어가지고 아, 이때까지만은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해야지라기보다는
솔직히 이제 영어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언어로서 좀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잔잔하게 꾸준히 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봐요. 뭐 어느 때까지 완성하고 끝 네, 이런 그게 건 아니고, 없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성적 뭐 준비, 고등학교 이제 수능 준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유가 사실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네. 비싼 돈을 내고 다니는데 이렇게 집에서 좀 케어를 해주면 이 아이는 돈 낸 거보다 더 이상의 교육을 좀 받아가더라.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있죠. 이거는 어떤 거요? 무조건적인 네.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EFL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해줄 수가 있는 거는 환경을 ESL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버님이랑 노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아버님이랑 같이 노출되는 시간을 활용하면은 어떨까? 그러면 아이도 좋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 크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지금 시기에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도 여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세부적인 질문들을 한번 다시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